이준석 문제는 이게 안 다뤄볼 수가 없어요. 이자는 이게 뭐 날마다 이게 이슈를 물론 이게 다루는 게 좀 띄워주는 면도 있지만 다룰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인데 그래도 이게 좀 계속 이게 저희가 왜 전부 이게 뭐 KBS, MBC 뭐 이상한 라디오들은 이준석이만 띄웁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이게 비판하는 분이 없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한번 다시 다뤄보면 제가 이제 취재반벌로는 이준석이는 아마 이게 세 방향으로 나간대. 첫째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대구로 간다. 대구로 간다. 이게 내 기반이다. 저가 아버지가 대구인데 뭐 자기는 대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는 대구에서 초중고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대구에서 영남대 했고. 아. 근데 대구로 간다. 두 번째, 세대로는 20, 30대 남자로 간다. 20, 30대 남성층의 폭발적인 지지만 얻어도 표가 논다 이거지.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념적으로는 이게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을 다 끌어모은다. 이 말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 윤석열 세력도 놓으면 노래도 다 끌어모으고 민주당에서 이게 반 이재명 세력 다 끌어모아서 중도에 뭐 이번에 김종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이든 양양자든 정태거이든 정의당이 박원석이든 다 끌어모아 보자. 이런 이게 새 전략으로 신당을 만들면 자기들 말로는 야 열석은 무난하다. 뭐 20% 이래 떠들고 있거든요. 자 이준석의 이 행보 어떻게 봅니까? 이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참 뭐 방송도 많이 같이 뭐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많이 했겠지만 재기발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좀 건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이 참 고군분투를 하는데 저는 그 설령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그 이준석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정치적 위상을 최하한으로 떨어뜨렸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국민의힘의 히링크 같은 역할을 했다. 마치 저는 뭐 어떻게 얘기도 하고 하냐면은 김민재 저기 우리 국보급 우리 수비수 예 국보급 수비수처럼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또 뒷다리 확실히 잡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피해자였어. 그런데 부산까지 가가지고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앞에 그냥 청중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닥터도 아니고 뭐 미스터 린튼 뭐 이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자체로 해서 결국 이준석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뭐 피해자 무슨 뭐 윤석열의 반윤 이런 것보다도 이준석이 꼴 싸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준석의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로 프레임이 확 전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따 그 얘기는 하겠지만 이준석이 김종인을 만나고 나와본 다음에 이준석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뭘 같이 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누구 만났어요? 김종인 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만나고 나서 나온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딱 기자들이 인터뷰했더니만 어떻게 이준석하고 같이 해요? 하더니 같이 한다는 말 한 적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열심히 해라 라고 했다고 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이뇨한이 가서 이준석과 그 김종인을 떼놨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것을 가운데서 딱 잘라놨다는 이런 점에서는 마치 인터셉트 하듯이 축구에서 인터셉트 하듯이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과 그 김종인 사이를 나름대로 잘 지금까지는 갈라놓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을 봤더니만 또 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해서 같이 누가 해야 되고 뭐 자기가 무슨 뭘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야 뭐 뱃속에 그냥 능구렁이가 뭐 9마리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의 정치적 위상을 굉장히 많이 낮춰놓고 결국 설령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더 이상 그 선거법 개정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은 결국 비례정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3당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상수로 보고 국민의힘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역적, 세대적, 이념적으로 나름대로 뭐 전략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마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구 경북에서 대구 자민련이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제1당이 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히 이제 반이보다는 반윤 어떤 그 보수를 결합해서 이 어떤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지분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또 유승민 신당이 생길 경우 누구 표를 더 갉아먹느냐 했을 때 민주당 표를 더 갉아먹는다라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된 대로 다 된다고 하면은 뭐 무슨 나도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됐을 때에 적어도 제가 그 대구 경북에 지금 계속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했을 경우에는 이준석은 이미 이미 이렇게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지지자들이 뭐 전혀 없진 않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 총선이 성격이 대선 2차전. 대선의 핵심은 이념 아니겠습니까? 이념 전쟁의 2차 그 연장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좌파 우파 자유와 지나친 평등 이걸 두고 싸우는 가운데 제3지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나름대로의 신당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용두삼이라고 하죠. 이준석의 용두삼이당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최 변호사님이 그 방송 전에는 좀 심하게 말하더니 지금 상당히 몸을 사리는데 아니 방송 전에는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쓰레기 모아봐도 쓰레기 더미밖에 더 됩니까? 쓰레기장. 그러니까 쓰레기장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준석도 쓰레기고 김종인도 다 쓰레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저는 뭐 김종인이고 거기 비례로만 5번 왔다 갔다 여야 왔다 갔다 철새처럼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대구를 뭐 위주로 한다는데 제가 여기 대구 좀 알잖아요. 네. 이거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안동 간다는 만큼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안동 가면요 몰매 맞아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담배 수매한 거 그 돈 받은 그 공금 도리 짓고떼 도박이가 다 날리가 야반 도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금이 환양도 아니고 갑니까? 안동에 가면 이재명이 맞아 죽습니다. 그게 이준석이 똑같아요. 이준석이가 대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대구는 누가 뭐래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성이고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뭐 대구는 이게 이준석이가 발붙일 때도 없고 자기가 또 대구 아무 연구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대구 중심을 모욕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물개 박수.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뭐 농담인데 이놈이 이게 또 어디 프레임을 잘 만들어 프레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3핵이 있다. 3핵 이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의 북핵 이걸 방조한 놈이 문재인이야. 문재인이가 너 그랬잖아. 김정은이가 예의 바르면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북핵 이게 해롭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로운 게 민주당 이재명이 당의 탄핵, 탄핵. 그다음에 북핵. 그다음에 세 번째 해로운 게 바로 게 이준석이가 만들어낸 윤핵관 프레임. 이거는 윤핵이 아니고 윤핵관 해로운 게 아니고 윤핵관 프레임이 고약합니다. 이 말 인용할 위원장이 쓰지 말랬 했잖아. 그럼요. 윤핵관 프레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윤석열을 공격한 이자가 이게 이준석입니다. 그쵸. 이 말은 이게 이준석, 이재명, 문재인 세 명이 정리돼야 정치가 좀 바로 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00배 공감하고요. 거의 그 북핵은 방사선 물질입니다. 우리 방사선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폐기물장으로 보내야죠. 내년 총선을 통해서 폐기물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영구 보존을 시켜버려야 돼요. 결국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저준위 폐기장으로 해가지고 좀 물 좀 빼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청자분들 정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참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참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강아지 우쭐대며 똥 싼다고. 제가 어릴 때 그 외웠던 그 몇 안 되는 속담 중에 딱 그게 딱 미운 강아지 우쭐대며 똥 싼다고. 정말 뭐 유성으로 가란 말이 다들 아시죠? 예. 아무튼 그렇듯이 윤핵관 참 그런 말은 정말 써서는 안 되죠. 자해적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북한 핵을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정말 애국을 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우리가 총구는 정말 밖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총구를 내부로 하는 순간 자중질환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떻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도 손절 쳤습니다. 더 이상 기대를 다 접었고 물론 뭐 본인이 온다 한다고 하면은 백의종군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여전히 또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결국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제갈량이고 지가 정말 무슨 뭐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폐기물장으로 좀 같이 해서 그냥 쓱 보내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